1998년 10월 12일 밤 9시경 갑작스럽게 몰려든 생활고로 상심하던 한 주부가 그날 밤 남편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후 혼자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에 비관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 그녀가 살고 있던 곳은 아파트 14층. 베란다에 선 그녀는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바닥을 향해 죽음의 추락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녀의 자살 시도는 실패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이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날 날씨가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거기에 한 30분 동안을 매달려 있다 그럽니다.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화분거리라는 게 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한 30kg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쿵 하고 떨어졌고 그 충격도 있고 아주머니가 암만 해도 50kg 정도는 나가실 건데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건 저희가 봐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면 발이 빠지고 아주머니가 떨어질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구조대원이 진입을 해가지고 아주머니를 확보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1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13층 화분거리에 다리가 걸려 살아난 여인. 우연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절묘한 구사일생이 아닌가. 오늘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사례들을 모았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일이다. (1992년 12월) 미국 오하이오주 챈들러시. 차량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토마스는 총격을 당하게 됐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탄을 맞은 토마스. 그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다. 만약 총탄이 관자놀이를 향해 위쪽으로 진행했을 경우 치명적 뇌손상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컸고, 그렇지 않다 해도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거나 오른쪽 눈을 잃을 확률이 컸던 것이다. 뇌손상 있을지 모르니까 방사선과의 CT 촬영 의뢰하고 아래 조형 빨리 준비해주세요. 상태는 어때? 관자놀이 총상입니다. 수술이 어렵겠는데? 수술을 하기에도 어려운 토마스의 상태. 총탄 제거 수술 시 자칫했다가는 뇌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정교하고 세밀한 수술이 요구됐던 것이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토마스의 위기일발의 상황. 그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을까? 관자놀이에 박혀있던 총탄이 한 번의 재채기로 코를 통해 빠져나온 것이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코를 통해 빠져나온 총탄.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관자놀이를 관통한 총상의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위로 향하면 뇌에 손상을 주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옆 비스듬히 향하면 눈의 실명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는 마치 총알에 눈이 있어서 위험한 구조물을 피해간 것처럼 아주 기적과 같은 경우입니다. 추정해 보면 관자놀이를 관통한 총알의 방향이 약간 앞쪽 밑으로 향해서 뇌를 싸고 있는 뇌의 기저부 밑을 지나서 그 옆에 눈을 싸는 안와의 기저부 밑을 지나 부비동을 관통하여서 이쪽 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코 안에 이물질이 토마스의 머리에 박힌 총탄은 절묘하게 중요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코를 통해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만약 총탄의 크기가 1mm만 컸어도 그는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 두 번째 사례는 헝가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1997년 10월 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부 에스체르곰시의 한 주차장. 친구와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요한은 왼쪽 가슴 깊숙이 좌상을 입게 된다. 왼쪽 가슴에 요한이 당한 정도의 좌상이 있는 경우 사망 확률은 90% 이상. 심장에 치명적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의사들도 그의 생명을 구하리라는 장담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을 건졌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심장이 다른 사람처럼 왼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것. 인간의 심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겨우 10,000분의 1 미만. 요한은 10,000명 중 1명에게 있을까 말까한 구사일생의 행운으로 생명을 구한 것이다. 구사일생의 기회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느 사냥개에게 일어난 일이다. 1997년 10월 영국 런던 근교. 먹기만 하고 좀처럼 운동을 하지 않던 사냥개 카스퍼는 그날 주인과 함께 다이어트를 위해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아직 건재한 사냥 솜씨를 주인에게 보여주려는 듯 토끼를 따라 맹렬히 굴 속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나오려고 하니 뚱뚱한 카스퍼의 몸은 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주인은 카스퍼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외진 굴 속에 갇혀있는 카스퍼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때는 축축한 습기와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미는 런던의 가을. 카스퍼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그대로 며칠이 지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주인도 몇 날 며칠 찾아다녔지만 외진 곳 굴 속에 있는 카스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카스퍼는 그나마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며 20일 정도를 좁은 굴 속에 갇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처량하게 울부짖는 카스퍼의 울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20일 동안 먹지 못해 살이 빠진 카스퍼는
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카스퍼는 20일 동안 굶주림을 보상받으려는 듯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댔고 지금은 다시 뚱뚱한 개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는 굴 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듯 산책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사일생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체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구사일생 사례. 한 사람한테 과연 구사일생의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 평생을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정순환.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 있기도 어려운 구사일생의 기회가 그에겐 평생 5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미스테리한 구사일생은 그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인민군들에게 어머니는 고초를 당하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순환 씨를 임신 중이었고 그대로 있다간 어머니도 뱃속의 순환 씨도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지독하게 굴 거 없지 않나? 응?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어머니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무서움에 떨던 인민군 책임자는 신문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당장 총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다시 인민군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 어머니는 총살 직전 죽음을 모면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순한 씨도 무사히 세상 빛을 보게 됐다. 무엇에 홀겠는지 인민군 대장하고 인민군들이 총을 공포에만 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 인민군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 때문에 도망갔는지 물어볼 형편도 못 되고 그런 이야기만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정순환 씨의 두 번째 구사일생은 1953년 1월 그의 나이 2살 때 일어난다. 당시 어머니는 비신 중인 아버지 대신 갯벌 일로 어린 순환을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 돌이 갓 지난 순환을 집에 혼자 놔두고 나올 수 없어 어머니는 늘 갯벌에 데리고 나가 양은 대야에 누워놓고 일을 했고 그날도 그런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갯벌엔 조개가 많았고 한 개라도 더 캐내려는 욕심에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했다. 순환 엄마, 순환이 집에 두고 왔나 봐. 네? 순환이 누워있던 양은대야가 썰물에 쓸려 망망대해로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배를 빌려 밤새 순환을 찾았지만 그 너른 바다 어디로 순환이 떠내려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순환아, 순환아, 순환, 내 새끼 순환아.
수연아. 그런데 이틀 후 어머니는 해안에 와 있는 순환을 발견했다. 썰물을 타고 나갔던 순환이 밀물에 실려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말 믿기 어려운 구사일생이 아닐 수 없다.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틀 후에 그 자리로 민물 타고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당시에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해양연구소 추정 양은대하가 썰물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최소 10km. 다시 밀물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 그야말로 기적 같은 구사일생이었다. 세 번째 구사일생은 1960년 봄 순환 씨가 9살 때 일어난다.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진짜 여기를 뛰어낸단 말이야? 이렇게 높은데? 저 자식 겁쟁이 같이. 이것만 있으면 문제 없어. 야, 너 낙찰자 꼭 내놔야 돼. 미터 높이의 굴다리에서 뛰어내린 순환.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삿짐 리어카에 그것도 이불쯤에 떨어져 그는 무사했다. 네 번째 구사일생은 1966년 가을 순환 씨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일어난다. 그때만 해도 전선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때 형, 정말 뛰어줄 수 있어? 저기 전기줄이 막 있는데. 이 자식, 이 형이 너만 할 땐 말이야 굴다리에서 떨어져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야. 하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깃줄에 손이 닿으면 감전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깃줄을 만지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마침 옆 전봇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느라 전기를 끊어놓았던 것이었다. 되게 운이 좋은 편이죠. 옛날에는 뭐 전기 감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감전돼 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 정도 있었죠. 1974년 7월 2일 부산 앞바다에 간첩선이 출몰, 해안경비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뉴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군에서는 오늘 밤 8시경 부산 앞바다 20마일 해상에 간첩선이 출몰했으며 현재 육상 중인 간첩선을 추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간첩 본부에서는 모든 인근 해역을 통제하고 어선의 간첩선과 해안경비대 사이에 격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하필이면 그때 그는 그 격전지 중간에 있었던 것이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범진호, 여기는 범진호. 현망에 등장한 통신사 없는가? pit받치는 교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나 죽는구나 생각하고 뭐 떨리는 건 없었지만은 죽었다고 뭐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후 정순환 씨는 국가유공자가 됐다. 머리에 총을 맞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더 치명적인 상처 없이 9.4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것이다. 정순환 씨와 같은 9.4일생 사례는 또 있다. 30대 여자가 조카들을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려 숨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살았다. 마침 지나던 경비원이 손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낸 것. 96년 두신한 여고생이 자동차로 떨어져 생명을 구했고 또 98년엔 담요로 떨어지는 아이를 받은 일도 있었다. 나폴레옹은 네잎클로바를 따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탄이 머리 위로 지나가 9.4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 그 후 네잎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이 됐는데 9.4일생의 행운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인명은 제천. 그 이유는 하늘만이 아는 것이 아닐까?